단원평가, 초등학교 기준으로 단원평가 40점을 채 못 맞는 학생이 어머니께서 우리 이제 아이는 고등과정을 준비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수능을 바라보신 거예요. 학교가 예를 들면 평균이 60점, 좀 어려운 학교예요 이 정도면은. 근데 거기서도 내가 20점이 채 30점이 안 되면 평균보다도 절반이 나왔잖아. 그런데 고등과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랑 같이 엮어서 나오는 질문이 이제 예비 고1들, 근데 또 이제 중학교 때 이 모든 것들을 만회한답시고, 자 지금 이제 고1 들어가는데 중3 과정 2달 안에 몇 바퀴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도는 운동이었으면은 제가 만약 그게 가능했으면 초등학교 3, 4학년 때 중학교 거 3학년 계속 돌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도는 게 의미가 없는데 계속 아이를 그냥 소진시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잘못된 지금 현재 맞지 않는 공부 방법으로 가다가는 결국 우리 아이가 유명한 세 글자 수포자가 되기 쉽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학 선행학습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현재 대치동에서 직접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계시는 이원희 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수학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공작소 원장 이원희라고 합니다. 현재 대치동 수학공작소에서 고등 수학을 담당하고 있고, 강남인강 중등부에서 중학교 대상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입시에서 이제 10여 년 차가 되었네요. 수학 선행학습이 물론 이제 필요한 아이들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선행학습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점이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남들보다 실력 상관없이 빠르게 내가 그 지점까지 도달을 하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정서가 굉장히 좀 세다고 봐요. 제가 경험했던 이 13년, 14년 전이랑 어떻게 보면 이게 더욱더 심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양은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은 학원대로 더 많이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실력은 형편이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경우가 있겠죠. 이게 그 양과 난이도를 갑자기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늘렸을 때 부모님의 목표와 아이의 실력의 그 괴리감, 그런 게 아마 유발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라고 하는 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히나 초등과 중등은 가장 기본기를 잘 닦아야 할 시기인데 추천해 주시는 방법 있으실까요? 확실한 건 기준점 하나는 지금 현재 학년에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완벽하다, 정말 이 정도면은 빈틈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선행을 슬슬 하면서 기본서와 이제 유형서를 하면서 공부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뭐 어느 학년 때 몇 학년 위를 보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현재 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평가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러고 나서는 중학교 과정을 초5 때도 들어갈 수 있겠죠. 초4 때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문제집 같은 게 있을까요? 초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디딤돌 기본 응용이라든지 뭐 왕수학 이런 책도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했는데도 재미가 없다, 그렇다고 넘어가지 말고 하나는 그럼 한 학기 정도 선행해주는 기본서 쓰면서,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현행에서 있었던 최상위 수학 같은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준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중등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항상 이제 기본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든지 개념 원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본서를 놓고 기본서만 갖고 진도를 뭐 빼는 게 아니고 이제 옆에 뭐 유형서를, 중학교는 약간 그렇게 같이 가주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유형서가 아시죠? 대표적으로 센. 그 다음에 그 센 같은 거 다음에는 이제 내가 조금 어드밴스드 된 걸 해야겠다 하면 센 다음에 일품이 있고, 또 블랙라벨이라고 저도 어려운 블랙라벨 같은 선택은 꽤 폭은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까 가장 기본적이었던 기본 개념과 유형은 반드시 지켜줘라 라는 겁니다. 네. 네.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기초적인 문제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문제를 풀거나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걔네들 물어보면은 저는 지난 시간에 와서 배운 적이 없다. 왜냐면 이제 진도는 또 나가줘야 되는데 이제 애는 지금 이해를 못한 상황이죠. 이걸 가지고 자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비슷한 유형을 갖고 옆에서 같이 반복을 시켜주면서 다시 가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조금 익숙해질만 할 때 새로운 유형.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살짝 바뀌면은 이 친구들한테는 다른 신유형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안 되면 그게 될 때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기다려주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죠. 최종적인 결론은 이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만 결론적으로 암기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 기본적인 수학은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게 어느 정도는 80%는 다 겹칩니다. 확실하게 내가 기본적인 거는 암기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이나 유형 문제도 좀 틀리는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학생들에게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문제집, 수학 문제집 있을까요? 만약 이제 조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교재들이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개념 원리보단 조금 더 나은 게 이제 뭐 수매싱 이런 책도 있고 과거 이제 빨리 이해하는 수학 이렇게 있고요. 그럼 또 이건 이제 기본서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유형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유형서 같은 경우는 센 수학이 또 너무 어려워요, 내가. 그럼 이제 센 라이트도 있어요. 아, 셀라이트? 네. 그리고 개념 원리나 이런 데 또 보면은 작은 책으로 이제 RPM 같은 거. 이 기본 유형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 또 과학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재밌는 얘기가 어떤 질문도 많이 하냐면 이제 과학이 어렵대요.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수학을 잘 못해요. 왜 중력과 속도가 왜 9.8이냐 뭐 이러면 저도 몰라요. 관찰된 실험 결과인데 이걸 가지고 나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아, 그런 친구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내려두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내가 이제 이 친구, 이 수학이란 친구, 과학이란 친구랑 알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좀 친숙하게 다가가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네요. 네. 내 아이는 이제 남들과 또 다른 아이, 그 다음에 또 경쟁력 있는 아이, 성공된 입시를 위해서 지금부터 고생하고 희생하시는 학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저는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아까도 이제 또 말씀드렸고 여러 사례가 있듯이 이 잘못된 지금 현재 맞지 않는 공부 방법으로 가다가는 결국 우리 아이가 유명한 세 글자 수포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수학이 싫어서 결국엔 수학이 싫어서 여기서 이제 포기해서 진로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었던 거를 억지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아이도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과연 올바른 방법이 뭔지 잘 생각을 해보고 아이에게 올바른 방법을 옆에서 같이 지도 코칭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행 학습을 하는 것도 입시까지 가져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수학 수능 공부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또 갖고 있습니다.